뉴스의 동정민입니다. 14,000여 명을 조사했는데 7명 새로 밝혀냈습니다. LH 의혹에 대한 정부의 1차 조사 결과인데요. 국토부와 LH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했더니 20명 투기 의혹이 발견됐고 수사 의뢰했습니다. 그중 13명은 시민단체가 지난주 이미 공개한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7명을 새로 밝혀낸 겁니다. 과연 이게 다일까요? 처음부터 셀프 조사에 한계가 지적돼 왔죠. 직원 가족들도 조사 대상에서 빠졌고 차명이나 법인 투기는 아예 건드리지도 못했습니다. 먼저 정부 발표 내용부터 보시죠. 전혜정 기자입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오늘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의 3기 신도시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7명의 투기 의심 사례를 추가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 의심 사례를 포함하여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습니다. 20명 모두 LH 직원이었습니다. 토지를 소유한 지역은 광명 시흥지구가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양 창릉 2명,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이 각각 1명씩이었습니다. 20명 중 11명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 재직 시절 토지를 거래했습니다. 조사단은 적발된 20명에 대해 오늘 특별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정 총리는 서민의 꿈을 짓밟은 명백한 범죄로 반드시 처벌받게 하겠다면서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변 장관에 대해선 해임 건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직원 주민번호를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 넣어 2013년 이후 토지 거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이뤄진 거래는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조사단은 배우자와 부모, 자녀에 대한 조사를 특수본에 넘기고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껍데기 조사라며 검찰 수사와 국정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LH 사태가 터진 후 대통령과 총리 거의 매일 전수조사하겠다, 일벌백계하겠다 밝혀왔습니다. 오늘 또 정세균 국무총리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는데요. 살벌했던 발언 수위에 비하면 참 초라한 조사 결과라는 지적인데요. 이 결과를 본 3기 신도시 주민들 허탈함을 넘어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의혹 제기 후 정부는 국토부와 LH 직원뿐 아니라 가족까지 탈탈 털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담당 공직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좀비속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하여 토지 소유 및 거래 현황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조사 대상자만 1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오늘 정부가 밝힌 1차 조사 대상자는 국토부와 LH 직원 14,000명이 전부였습니다. 이번 조사로 밝혀낸 투기 의심자는 모두 20명, 전체 조사 대상자 중 0.14%에 불과한 데다 새로 밝혀진 직원은 단 7명뿐입니다.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의 경우에 개인정보 사용 동의를 진구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도 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불필요한 마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은 손도 못 댄 졸속 조사에 3기 신도시 주민들은 허탈함을 넘어 분노합니다. 몇 명이 안 나왔잖아. 가족이나 이런 게 또 많을 것 같은데 조사가 이게 뭐 정말 수박 겉핥기식으로 덮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껍데기 법을 세우고 거기 이제 주주 구성 같은 것들도 제 아는 완전 지인 통해서 하든지 그렇게 들어가서 이런 건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했던 경력이 있는 기관이 제대로 들어가서 제대로 파헤쳐야지. 대상도 결과도 빈약한 셀프 조사에 국민 불신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그래도 오늘 발표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이 땅 토지뿐 아니라 공무원들의 아파트 투기 의혹도 제기됐다는 점입니다. 이 광명, 시흥을 넘어 고양, 하남, 남양주 등 이 3기 신도시 근처에 100명 넘는 공무원들이 집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투기인지 실거주인지는 좀 더 살펴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박정석 기자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토지 외에 주택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대부분이 아파트로 고양시 행신동과 남양주, 다산 신도시 등 비닐하우스와 논밭 너머 아파트 단지가 보이는데 여기가 정세균 총리가 지목한 고양시 행신동입니다. 바로 옆 논밭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창릉지구입니다. 행신동은 20년 동안 집값이 오르지 않는 동네였지만 2019년 창릉 신도시 발표와 지난해 연말 GTX A 노선 확정으로 2년 만에 3억 넘게 매매가가 뛰었습니다. LH 직원 등이 내부 정보로 신도시 지정은 물론 GTX 노선과 역 위치까지 깨고 있었다면 투기가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작년서부터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다가 작년 연말에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창릉 신도시 그 GTX 확정 발표하고 그러고 많이 대폭적으로 올랐죠. 고양시 행신동뿐 아니라 하남시 덕풍동, 남양주 다산도 신도시 예정지 바로 옆 기존 주택을 매입한 사례입니다. 국토부 직원 25명, LH 직원 119명, 모두 144명입니다. 하지만 집을 갖고 있다고 아직 투기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명단을 합동조사단에 넘겨 실거주와 출퇴근 용도 등을 따진 뒤 투기 여부를 가려낼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여권이 LH에 대해 해체 수준의 구조개혁에 착수할 거란 소식 어제 저희가 단독으로 보도해드렸는데요. 이 정세균 총리는 오늘 해체 수준으로 혁신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해온 공공주도 공급이 LH 없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여권 누구도 뾰족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정부는 LH에 대해 칼을 빼들겠다고 밝혔습니다. LH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회복 불능으로 추락했습니다.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하는 그런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LH 직원의 땅 투기 사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받아들이고 조직개혁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한국토지공사와 한국주택공사가 합병되며 2009년에 출범한 LH는 현재 토지 취득과 개발, 도시개발과 정비 업무에 주택건설과 공급 관리 업무까지 모두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 주어진 독점적 권한들이 이번 사태를 야기하며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해진 겁니다. 기능별로 조직을 나누거나 민간에 위임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민간에 아웃소싱하는 파트를 좀 만들어내고 전체적인 LH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는 나누는 것도 방법이고 작게는 조금씩 띄어내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대규모 택지 개발을 민간에 위임하면 더 큰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또 LH 업무를 대신 맡을 다른 공적 기관도 마땅치 않습니다. 여당은 뼈를 깎는 개혁을 강조하면서도 조직에 손대는 것에 대해선 한 발 물러섰습니다. 과거에 세월호 참사가 있었을 때 해경을 해체를 하는 바람에 오히려 우리가 바다 치안과 어떤 구조 역량을 대폭 약화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해체를 한다든가 해체의 수준으로 한다든가 이런 건 딱 걸맞는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민심이 들끓자 정부는 서둘러 LH 개혁을 약속했지만 LH 개혁과 공급 대책 추진을 둘 다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없어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